2절 동적 특성입니다. 소음과 진동의 동적 특성.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분석 혹은 진동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진동수 영역 혹은 주파수 영역상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대역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에서부터 10의 6승에서 가로축을 일반적으로 로그 스케일로 놓는다. 로그 스케일로 놓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 그 옥타브 밴드, 네로우 밴드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분의 1 옥타브 밴드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럴 경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장 4절에서 동적 계측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영역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원, 진동원이 있으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소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쇄라고 부르고요. 거리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 감쇄, 지오메트리 감쇄라고 합니다. 점음원, 점에서 점 소스일 때 소스가 소음원이 점일 때 방사돼 나가는 건 이렇게 방사해 나가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혹은 선음원, 어떤 라인에서 이렇게 전파해 나갈 때는 이렇게 선음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감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떨어진 거리에서 얼만큼 그거냐라고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거기 어떤 건설 기계 혹은 뭐 이런 것들은 국립환경원에서 그 기계당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소음이 얼마 정도 나는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SPL0겠죠. 그 소음. 그 다음에 요 요 작업 반경을 7.5, 반경을 7.5m 혹은 15m인데 보통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요것에 따라서 요 7.5m 내에서 이제 전파해 나가는 거죠. 여기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 제로 값이 7.5m인 경우, 작업 반경인 거죠. 15m인 경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에서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사운드 프레셔 레벨, 앞, 세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합성 소음도란 것은 작업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불도저를 쓸 수 있고, 혹은 트럭을 쓸 수 있는 경우에 각각 불도저와 트럭에서 나오는 값들이 불도저가 L1의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트럭에서 나오는 소음도가 L2 값이 얼마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소음도 값이 얼마냐 해서 sum 하는 값은 앞에서 공식도 있듯이 공식 혹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합성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방음벽입니다. 이동식 방음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원래는 방음벽이 없었으면은 소음원에서 수음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들을 만한 거리까지 막바로 소리가 전달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회절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가다 보니까 소음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회절 감쇄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일부는 투과하게 되는데요. 투과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걸 가지고 투과 감쇄치라고 부릅니다. 투과 감쇄치는 얘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콘크리트냐? 아니면은 강제냐? 아니면 판넬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요거 회절 감쇄치는 얼만큼 요게 높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투과 감쇄치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회절 감쇄치 이 방음벽의 높이를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거리를 멀게 해 가지고
줄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효과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회절 감쇄치에 의해서 줄어드는 양 LD, 그 다음 투과 감쇄치에서 줄어드는 양을 LI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델타 값이 빠졌네요. 그래서 회절 감쇄치를 구하는 거 델타 LD, 델타 I 해서 회절 감쇄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막바로 돌아가는 거랑 돌아와서 땅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요게 L 프라임이라 부르고요. 델타 L 프라임. 예, 그다음에 요렇게 막바로 회절되는 것을 L. 그다음에 삽입 감쇄치란 것은 얘를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감쇄되느냐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감쇄치에다가 그다음 투과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걸 보면은 각각 구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넬 수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D값 구하는 공식들 이거는 기준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프레스넬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투과 손실, 트랜스미턴스 러스라고 부르고요. 투과 손실 값도 이렇게 요 값으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방음벽인 경우 투과 손실은 얼마다 뭐 10데시벨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과 인체인데요. 일반적으로 인체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동은 세 가지다. 그래서 인체를 지지하는 바닥면에서부터 흔들려서 사람한테 진동되는 경우, 차량 탑승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건설 현장 부근에서 바닥면이 흔들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손에 어떤 브레이커를 가지고 막 작업을 할 때 손이 하얗게 되는 거, 이게 화이트 핑거인 경우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 주위의 매개체에 의해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공기 중이나 물에 있을 때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 혹은 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진동이 얼마나 한가 사람들이 감각을 하는 특성은 네 가지인자 진동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 진동의 성분 진동수 성분이겠죠 프리퀀시 성분 그 다음에 인체 어디 민감한 부분에 가해지느냐 해서 인체 사람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얼만큼 노출되느냐 지속시간 이 진동이 얼만큼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사람이 1930년도에 라이어 앤 마이스터에 의해서 연구가 됐고요. 1931년에 5에서 100Hz 구간, 진동 구간이죠. 에 대해서 진동 감각 곡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진동 감각 곡선. 그래서 요 정도는 느낄 수 없는 분야, 약간 느끼는 분야, 뭐 위에는 아주 불쾌한 분야라는 식으로 6단계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6단계로 나눠가지고 진동수 대역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초기 충격에 민감하다는 사실이라든가 그다음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수정한 값을 다시 제시했고요. 원래 값하고 수정한 값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수정 마이스터 곡선, 진동감각 곡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환경 진동에 대해서 했고요. 환경 진동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방향을 Z 방향, 그 다음에 앞 방향을 X 방향, 그 다음에 왼팔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SO 26311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진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영역, 그 다음 피로한 영역, 그 다음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폭로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딩 되고 있고 수직 방향 진동, Z 방향이죠. 머리 위 방향, 수평 방향 진동에 대해서 각각 그 기준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제를 풀겠습니다. 등가 소음도를 구합니다. 5시간 소음이 있었는데 5시간, 2시간은
50dB, A로 보정했던 거 환경 진동이죠. 환경 소음 진동이고 60dB로 3시간일 때 5시간 동안 했을 때 이거를 등가 소음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5시간 동안에 2시간은 50dB, 5시간 동안에 3시간은 60dB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등가 소음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합성 소음도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소음이 발생했는데 그 소음은 그 차량에 의한 이게 도로 변이니까요. 교통 소음과 건설 공사 현장에 의한 소음이 합쳐져 가지고 소음이 발생됐다 했을 때 어때 소음을 합성하는 방법은 교통에 의한 소음은 68dB 완전히 그 도로 변인데요. 그리고 건설 공사일 경우는 65dB. 예, 보통 65dB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개의 소음원이 작용할 때 소음 수준은 얼마냐? 사운드 레벨 환경적으로 두 개 합하는 거, 썸하는 방법은 로그를 사용해 가지고 썸을 해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효과가 있습니다. 방음벽 다음과 같이 이제 작업 0.5m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귀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500Hz, 500Hz의 음원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고요. 미터가 빠져 있네요. 반사율 아니네. 반사율이 1이란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다 반사되고 투과하는 거죠. 그죠? 반사율이란 것은 여기 와서 땅 띄워가지고 다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D 프라임. 이게 D 프라임이고요. 이렇게 가는 거. D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가는 거 D 프라임 값입니다. 요거는 D 값이고 여기 B 값이고 요것은 B 프라임 값입니다. 그래서 투과 손실은 15dB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프렌슬 넘버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에 의한 회절 감쇄는 다음과 같이 경로를 구해 가지고요. 경로에다가 요 값을 대입시켜 대입시키고 500Hz를 음원이 500Hz니까요. 170은 이제 주어진 값입니다. 람다 값 해가지고 프렌스 프렌스 그래서 회절 감쇄치 16.95dB 줄어드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오타이네 프레스넬인데 프렌슬이라고 되어 있네. 프레스넬입니다. 프레스넬. 네. 그 다음 반사음에 의한 감쇄치 다시 이렇게 경로를 구하고 해서 18.11dB인 거 있고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발생하는 합성된 값 합성을 하면 되죠. 좀 덧셈으로 합성을 해서 나온 것은 14.48 줄어드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 삽입 손실에서 그 다음에 투과 손실을 합쳐가지고 삽입 손실은 11.72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가지고 방음벽의 소음 저감 효과는 26dB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 기준치 안에 소음을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65dB. 학교 같은 경우 58dB. 네,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학교는 55dB. 일반적으로 주거 시설은 65dB. A, dBA입니다. 진동은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진동이 발생할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 소음이 낮보다 밤에 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리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리가 진행하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예전에 종이 위에 그리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